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드바르드세는 측면에서 템포 조절과 돌파의 완급을 조절하며 공격 전환의 기점을 만든다. 마가렛은 중원에서 볼 순환의 핵심으로 압박을 피한 뒤 전방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브렘은 제공권과 세컨드볼 장악 능력을 겸비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낸다. 홈에서는 전형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전환 구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경기 리듬을 만든다. 하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중원 압박 저항에서 한계가 드러나며 풀백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응집력이 높아 예상치 못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경기 초반은 버티기 중심의 운영 속에서도 한 번의 역습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인다. 맥기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세컨드 침투를 반복하며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틸레만스는 템포 조율 능력과 세트피스 정교도로 중원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며 공격 전환의 축 역할을 수행한다. 전반에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측면 크로스와 컵백 빈도를 높이며 후반에는 세트피스로 결정타를 노리는 구조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래도 공격 전개 완성도와 교체 자원의 깊이에서 리그 평균 이상의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홈의 응집력 vs 원정의 전개 완성도 구도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초반 라인을 낮춰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빠른 전환으로 아스톤 빌라의 압박 뒤 공간을 노릴 것이다. 빌라는 점유율을 높이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을 쌓는 형태로 경기를 지배하겠지만 초반 세트피스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라의 템포 유지와 공격 루트 다양성이 빛을 발하며 홈팀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글스의 세트피스 집중력과 홈의 응집력은 초반 60분 동안 경기를 팽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빌라가 얼마나 빨리 리듬을 잡느냐에 따라 스코어 타이밍이 결정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 리옹은 4-2-3-1 전형으로 경기 템포를 잡으며 중원에서 테스만의 전술적 조율 능력이 중심축 역할을 한다. 테스만은 빌드업 단계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며 양측면으로 볼을 배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그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킬 패스를 자주 시도해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슐츠는 터치라인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테스만이 찔러주는 전진 패스를 받아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컷이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때 미카우타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이 세 명의 유기적 연계는 리옹 공격 전개의 핵심축이며 전환 속도와 패스 타이밍 모두 완성도가 높다. 또한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빠른 재점유를 통해 공격 흐름을 끊지 않으며 압박 회피 능력 또한 안정적이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바젤. 바젤은 4-2-3-1 전형으로 나오지만 트라오레와 반브리멘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손실이 심하다. 아예티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호텔로는 빠른 전환 속도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중원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볼 소요 시간이 짧다. 샤키리는 플레이메이킹이 뛰어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후반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받을 때 후방으로 볼을 내주는 패턴이 많아 템포가 끊기며 공격 전환이 지연된다. 바젤의 수비 라인은 라인 간격이 넓어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리고 측면 수비에서 컷백 상황을 자주 허용한다. 원정에서는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며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전술적 완성도에서 리옹에 비해 한 단계 낮은 팀이라 점유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테스만의 중원 장악력과 슐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리옹은 테스만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반복하며 전진 템포를 만들어내고 슐츠와 미카우타제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테스만의 킬 패스를 시작으로 슐츠가 박스 측면을 파고들고 컵백 형태로 미카우타제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경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바젤은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해 리옹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릴 전망이다. 전반부터 리옹이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바젤은 역습 이외에는 공격 기회를 잡기 힘들 것이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컵백 형태의 공격 루트는 바젤 수비 라인의 가장 큰 약점을 정조준하는 전술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차이가 커지며 리옹이 추가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리옹은 미카우타제의 위치 감각과 테스만의 킥 정확도를 통해 득점 찬스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점유율, 전개 속도, 전환 밸런스 모두 리옹이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 리듬을 유지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가. 브라가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짧은 패스 전환과 양측면 폭을 넓히는 플레이를 통해 템포를 조절한다. 엘 우아자니는 전방 압박과 연계 모두 가능한 멀티형 스트라이커로 전진 패스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나바로 알리아가는 이선에서 타이밍 좋은 침투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며 중거리 슈팅 정확도도 높다. 무티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 타이밍 감각이 탁월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간다. 비디갈과 도르겔레스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브라가는 올리베이라를 비롯한 교체 자원들이 풍부해 로테이션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측면 전개로 공격 템포를 주도한다. 브라가는 세트피스 루틴이 정교하고 코너킥 상황에서 중앙 집중도를 극대화해 득점 찬스를 자주 만든다. 전술적 짜임새와 교체 전력의 활용폭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츠르베나 지베즈다.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경기마다 템포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인다. 아르나우토비치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나 연계 과정에서 팀 전체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많다. 라도니치는 개인 돌파 능력은 있으나 전방 압박 가담이 부족해 공수 전환 시 라인이 쉽게 벌어진다. 카타이는 이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지만 압박에 약하고 볼 소유 시 턴 동작이 느리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는 거리다. 동유럽 끝에서 서유럽 끝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다. 장시간 비행 후 시차 적응까지 겹치며 경기 초반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도 한정되어 있어 후반 체력전에서 확실한 대응책이 부족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과 전술 밸런스, 그리고 교체 자원의 깊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다. 브라가는 홈의 잔디 적응도와 경기 리듬 유지력이 뛰어나며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나바로 알리아가와 무티뉴의 패스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질 경우 박스 근처에서 우아자니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며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반복될 전망이다. 브라가는 압박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세트피스 찬스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교체 타이밍 이후에도 홈팀의 조직적 움직임이 유지되며 후반 중반 이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가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란. 브라는 4-3-3 전형으로 측면 중심 전개를 즐기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 헤게보는 타이밍 좋은 침투를 보여주지만 피지컬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많아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 피네는 중원에서의 연결 능력은 괜찮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진다. 콤비그는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부족해 공격이 끊기는 빈도가 많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의 후퇴 속도가 느려 상대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국내 리그에서는 점유율로 상대를 압박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전환 속도 차이 때문에 고전하는 패턴이 지속된다. 홈 경기라 초반에는 압박 강도를 높이겠지만 중반 이후 템포 유지에 실패하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레인저스. 레인저스는 4-2-3-1 전형으로 구조가 명확하며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속도를 살린다. 미옵스키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해 마무리 집중력이 높다. 가사마는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날카롭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아스가르드는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볼을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싱 밸런스가 뛰어나다. 전술적으로는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특히 후반 교체 자원들의 에너지와 집중력 유지가 돋보이며 경기 후반부에도 템포를 잃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팀의 피지컬, 체력,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 불안을 압도할 수 있는 구성을 갖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경기 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의 차이에서 판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불안은 홈에서 초반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레인저스의 빠른 전환과 크로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레인저스는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고 중원에서 세컨드볼 싸움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우위를 활용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불안은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라인 유지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부에는 레인저스가 교체 자원 활용으로 템포를 높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 확률이 높다. 결국 후반전 승부에서 세트피스와 피지컬 싸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레인저스가 흐름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불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는 4-2-3-1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구성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중원에서 공간이 자주 발생한다. 티암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선을 지원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전진 시 뒷공간이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비를리게 하는 측면 돌파 시도는 활발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공격 완성도가 낮은 편이다. 타타스는 이선 중앙에서 볼 운반 역할을 맡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 방향을 잃고 후방 패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접근하지만 압박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홈 경기에서도 과감한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에 집중하며 공격 전환 시 템포가 느리다. 그래서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며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볼로냐. 볼로냐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세리에어에서 다져진 전술 밸런스와 전개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임모빌레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유연하며 오프 더 볼 침투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 공격 공간을 만든다. 오르솔리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컷인 동작을 통해 중앙으로 진입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한다. 오드가르드는 볼 컨트롤과 킥 정확도가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프리킥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브로킹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짧은 패스 전환이 매끄럽고 빌드업 속도 또한 빠르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회전율이 높고 압박 회피 후 전방 전환 패스의 질이 탁월하다. 볼 점유율 장악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볼로냐는 상대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점유율 기반으로 흐름을 컨트롤하고 후반에는 세컨드 볼 싸움과 세트피스 찬스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볼로냐는 중원 장악을 통해 슈테아우와의 전개 루트를 차단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드가르드의 킥 능력은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며 슈테아우와의 수비 블록이 무너질 때마다 실점 위험이 커질 것이다. 슈테아우와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압박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 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볼로냐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고 짧은 패스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전개를 지속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의 공격 전환이 더욱 매끄러워지고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의 연계로 공격 전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슈테아와가 버티기에 집중하더라도 볼로냐의 세트피스와 빠른 전환 템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볼로냐의 점유율과 전술적 완성도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테아와 부쿠레슈티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네르바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 네시리는 문전 장악력이 뛰어나며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 모두 수준급이다. 아센시오는 이선에서 방향 전환이 빠르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배급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짧은 패스로 경기 흐름을 안정시킨다. 엘마즈는 중원 압박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세컨드 볼 회수에 능한 자원이다. 머카는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며 수비 전환 시 커버 플레이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탈리스카의 부상 공백은 아센시오가 메우며 이선에서의 공격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페네르바체는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선호한다. 무엇보다 튀르키예 홈팬들의 열기는 유럽 전역에서도 악명 높다. 관중들의 압박감 속에서 상대는 전술 수행이 쉽지 않다. 이 환경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우위를 제공하며 전반 초반부터 몰아치는 경기 양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피지컬 기반의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이 강점이다. 볼테마드는 공격 전환 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낮아 역습 전환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르웰링은 이선에서 빠른 침투를 통해 공간을 노리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대신 마무리 결정력이 일정하지 않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리그 특유의 템포 높은 전개를 강점으로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크다. 튀르키예 원정은 유럽에서도 이동거리와 기후 차이로 악명 높은 코스다. 특히 이스탄불의 열기와 소음은 경기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팀 전체의 조직적 움직임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체력 저하로 인해 전방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또한 원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기 후반부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전환보다는 수비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라인 간격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보다는 환경과 체력 컨디션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페네르바체는 홈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칠 것이다. 특히 아센시오와 프레드의 중원 연계는 슈투트가르트의 느린 압박 라인을 공략하기에 충분하다. 엔 네시리의 제공권과 아마디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결합되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진 타이밍이 늦어 상대 압박을 풀지 못하고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게다가 장거리 비행의 피로와 이스탄불의 기후 차이가 누적되면 후반부에는 체력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라면 페네르바체는 중원 점유율을 높이고 점차 상대 수비 블록을 밀어붙일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지고 홈팀의 강한 압박과 관중 열기에 흔들릴 공산이 크다. 결국 페네르바체의 압박 전개와 체력적 우위, 홈터세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네르바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과 빠른 전환 속도가 팀의 강점이다. 우에다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점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볼을 받을 때 한 템포 빠른 터치로 수비 간격을 흔든다. 하지무사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정교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스테인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 볼 전환과 공격 방향 전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비록 베일런, 로톰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대체 자원들이 전술 이해도가 높고 전방 압박 리듬을 완벽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볼 회수 후 빠른 공격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중원에서의 조직적 움직임 덕분에 상대의 빌드업 루트를 조기에 차단하며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간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파나시나이코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오아니디스와 두리치치, 바카세타스가 공격 핵심을 담당한다.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이 뛰어나지만 장거리 원정 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순간적인 가속이 떨어질 수 있다. 두리치치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지니지만 전개 과정에서 중원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바카세타스는 킥도가 높고 중거리 슛이 날카롭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원정에서 전진 압박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며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특히 이번 경기는 그리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 체력 저하와 컨디션 불균형이 전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반부로 갈수록 템포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빠른 템포의 페예노르트와 맞붙을 때 수비 간격 유지가 무너질 위험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페예노르트는 홈에서 빠른 빌드업과 공격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우에다와 하지 무사의 연계는 파나시나이코스의 느린 라인 간격을 흔들며 중원에서 스테인이 템포를 조율한다.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환경 적응 문제로 인해 경기 초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페예노르트가 중원 점유율을 확실히 가져가며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의 속도와 압박 강도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고 페예노르트는 경기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점유율을 통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다. 결국 체력, 전술 밸런스, 홈 어드밴티지 모두 페예노르트가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RC 앵크. KRC 앵크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중원 밸런스와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오현규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라리가 수준의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볼을 지키는 능력에서 부담이 따른다. 이토주냐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을 돌파하지만 수비 가담 시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프로소브스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에 노출되면 볼 배급 템포가 흔들린다. KRC 앵크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탈압박 루트가 한정적이다. 특히 포백 수비진이 압박에 취약해 공을 돌리며 버티는 장면에서 실수가 나올 위험이 높다. 홈에서는 초반 전진 의지가 강하나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견디기에는 중원 밀도가 낮다. 결국 탈압박에 실패할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베티스. 베티스는 4-2-3-1 전형으로 높은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템포를 자랑한다. 쿠초는 전방 압박의 첫 트리거로 상대 수비 빌드업 시점을 빠르게 읽어내며 압박의 방향을 주도한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전환 속도를 높이며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타이밍이 정확하다. 포르날스는 전방 연결과 중거리 슈팅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감각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베티스는 자신들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 압박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후 그 지점에서 박스 안쪽을 즉시 공략하는 형태의 공격이 완성되어 있다. 이런 전술 구조는 이미 팀 전반에 자리 잡았으며 상대의 빌드업 능력이 부족할수록 득점 기대값이 급상승한다. 중원 더블 볼란치는 압박 전환 후 빠르게 라인을 끌어올려 세컨드 볼을 회수하고 양측면 윙백까지 공격 가담 시 라인 전체가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을 완성한다. 이 때문에 베티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슈팅 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압박형 팀으로 분류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빌드업 안정성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KRC 앵크의 포백은 탈압박 루트가 일정하지 않고 중앙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불안정하다.
반면 베티스는 쿠초를 필두로 강하게 전진 압박을 시도하며 행크가 공을 돌리는 순간부터 방향 압박으로 루트를 차단할 것이다. 리켈메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시점엔 이미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포르날스가 두 번째 라인에서 세컨드볼을 주어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KRC 행크는 역습으로 간헐적인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 수적 열세와 압박 강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베티스는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전환이 빠르고 세트피스에서도 높이 우위를 바탕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행크가 점유를 시도하겠지만 중반 이후부터 베티스의 압박이 완전히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템포 유지력에서 베티스가 압도하며 점유율과 득점 기대감 모두 앞설 것이다. 결국 압박 완성도, 전환 템포, 마무리 정밀도에서 베티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KRC 앵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는 4-2-3-1 전형으로 공격 템포가 빠르고 압박 전환이 강력한 팀이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의 빌드업 라인을 끊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다. 베르테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을 겸비한 윙어로 파이널 서드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백이나 직선 침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라트코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전방 압박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비드스트롭은 공격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주도하며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잘츠부르크의 강점은 볼을 잃은 직후의 압박 속도와 전환 타이밍으로 상대가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 전에 압박망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또한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교해 베르테센의 안쪽 침투와 외곽 전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특히 홈에서는 관중의 에너지와 경기 집중력이 결합되어 전방 압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페렌츠바로스. 페렌츠바로스는 4-2-3-1 전형을 구사하지만 경기 운영에서 수비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다. 바르가는 공격 전환 시 드리블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가담이 적어 측면 커버에 공백이 생긴다. 조셉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이 느려 빌드업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카니초프스키는 공격 전개에서 연계 의식이 뛰어나지만 최전방과의 간격이 멀어 패스 루트가 단절되기 쉽다. 페렌츠바로스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역습 찬스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 싸움에서 자주 밀린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제한되고 압박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 능력도 불안정해 잘츠부르크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템포와 전환 속도의 싸움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줄 것이다. 베르테스는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라트코프는 중원에서 볼을 회수한 직후 빠르게 공격 루트를 연결할 것이다. 비드스트롭의 전방 연계가 가동되면 잘츠부르크는 단 3-4패스 만에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압박에서 벗어나려 할 때 템포를 조절하지 못해 실책으로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높다. 잘츠부르크의 압박망은 상대가 전환하려는 순간 더욱 강하게 작동하며 볼 탈취 후 빠른 측면 침투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페렌츠바로스가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가 맞물리면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 능력에서 잘츠부르크가 앞서며 홈의 에너지까지 더해 승부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잘츠부르크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짧은 패스 전환과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연계 과정에서 동료를 살려주는 포스트 플레이가 핵심이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셀타비고의 상징적인 공격수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압도적이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폭넓은 커버와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전방으로의 전진 패스로 팀의 공격 리듬을 이끈다. 셀타비고는 3선에서부터 빌드업을 깔끔하게 전개하며 하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패스 루트로 공격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이선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파블로 듀란이 버티고 아스파스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도 주요 득점 패턴으로 작동할 것이다. 교체 자원에서도 셀타비고는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공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피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디옵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돌파를 시도하지만 최근 폼이 들쭉날쭉하며 마무리 정확도가 낮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전환 플레이의 균형을 잡는 선수지만 동료들의 부상 공백으로 커버 부담이 크다. 주전급 자원인 압둘모님, 단테, 은다이시미에, 은돈벨레, 쿨리발리, 앞뒤의 결장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 수비 라인의 단테와 은다이시미에가 빠진 영향으로 라인 유지와 공중볼 대응 모두 불안한 상태다. 니스는 역습 전개는 빠르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완성도가 떨어지고 압박을 받으면 볼을 쉽게 잃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체 자원의 폭이 좁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교체 자원 깊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셀타비고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파블로 듀란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아스파스가 박스 근처에서 침투 루트를 만들어내며 공격 리듬을 조기에 가져올 수 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확보를 책임지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반면 니스는 부상 공백이 크고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중원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단테의 부재로 제공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전반부터 셀타비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공격 주도권을 장악할 확률이 높다. 후반에는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셀타비고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결국 기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 전술 응집력 모두 홈팀 쪽이 유리한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카비 텔아비브.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전개는 좌우폭을 넓게 활용하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드라데는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폭발적인 드리블로 돌파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강제로 벌려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니콜라이스쿠는 문전에서의 움직임이 날카롭고 컷백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는 마무리 감각이 돋보인다. 페레츠는 중원에서 압박을 회피하며 짧은 패스로 전방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세밀한 패스워크로 상대의 미드존을 빠르게 우회하고 안드라데의 돌파 이후 컷백 형태로 니콜라이스쿠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하는 공격 루트를 반복한다. 또한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좋아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을 다시 점유하며 경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부상으로 결정하는 멜리카의 공백은 측면 수비 로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홈의 에너지와 공격 밸런스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마카비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미트윌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후방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는 전개 방식을 선호한다. 빌링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으며 1차 저지선을 형성해 상대의 전진 패스를 차단한다. 프랑쿠리누는 공격 전환 시 빠른 돌파로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지만 팀 전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브루마도 주니어는 공격 가담 폭이 넓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떨어진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부상 이탈로 인해 공격 전환 과정에서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쓰리백은 수비 라인 간격이 좁지만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느려 안드라데의 같은 윙어 유형을 상대할 때는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상대의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템포 유지력과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안드라데의 폭넓은 측면 돌파는 미트윌란의 쓰리백을 계속 흔들며 니콜라이스코에게 컷백 패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미트윌란은 수비 간격 유지에 애를 먹을 것이며 빌링의 수비 커버가 무너지는 순간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도 함께 붕괴될 전망이다. 마카비는 홈의 열기 속에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반면 미트윌란은 공격 전환에서 주도권을 잃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마카비는 안정적인 점유율과 세컨드볼 장악력으로 경기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며 미트윌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템포 모두에서 홈팀의 흐름이 우세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카비 텔아비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 노팅엄은 4-2-3-1 전형으로 기본 라인을 잡지만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이후 팀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흔들렸다. 우드는 제공권 경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이성과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를 시도하나 결정적인 순간의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깁스 화이트는 팀의 전술적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주변의 지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공격 전환이 어렵다. 특히 아이나, 도밍게스, 허친슨, 진첸코, 무리오 등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전술 완성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연결이 끊기며 수비진과 미드필더 간 거리도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로 인해 수비 전환 시 라인이 정렬되지 못하고 뒷공간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술적 일관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무너져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다. 결국 분위기 반전 요소가 전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FC 포르투. 포르투는 4-3-3 전형으로 조직적인 압박과 점유율 기반의 전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 사모 오모르디오는 전방에서 볼을 등지고 버티며 이선 침투 루트를 열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사인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찬스 창출에 능하며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박스 근처를 장악한다. 베이가는 드리블과 패스의 밸런스를 조율하며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르투는 중원에서의 패스 회전이 빠르고 라인을 올릴 때도 압박과 전환 템포가 정돈되어 있다. 또한 수비 시에는 더블 볼란치의 간격 유지가 철저해 상대 역습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세트피스 루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다양한 킥 루트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에서 이미 노팅엄과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팀 조직력과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가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은 감독 경질 여파로 인해 전술 체계가 무너졌고 경기 내내 라인 간 거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 루트 역시 단조로워 전방 압박에 걸리면 쉽게 소유권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반면 포르투는 체계적인 전개와 중원 점유로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며 라인 간 간격 유지가 완벽하다. 3호 오모르디온이 등지는 동작으로 공격 기점을 확보하면 사인즈와 베이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마무리각을 만든다. 그래서 포르투는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 볼 점유를 가져가며 노팅엄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이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더라도 세컨드볼 대응과 라인 정렬에서의 불안정함은 피할 수 없다. 결국 템포 조절과 조직적 압박의 완성도에서 포르투가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퍼거슨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원이다. 펠레그리니는 이선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능력과 중거리 슛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며 전방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코네는 좌우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 빌드업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로마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빌드업 구간에서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전형적인 점유형 축구를 구사한다. 특히 펠레그리니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 전개를 완성도 높게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디발라와 웨슬리 등 부상으로 결정하는 자원이 많지만 팀의 전체 밸런스는 이미 전술적으로 정돈되어 있다. 공격 시에는 윙백이 높게 올라서며 크로스 타이밍을 맞추고 수비 시에는 300이 좁은 간격을 유지해 세컨드볼 대응에 집중한다. 그래서 로마는 경기 전체 리듬을 통제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빅토리아 풀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드루신미는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다. 비드라는 침투 타이밍이 빠르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복귀가 느려 압박 지속력이 떨어진다. 수아레는 활동량이 많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으며 중앙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잃는 장면이 잦다. 풀제는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중하위 전력형 전술을 구사하며 점유율보다는 빠른 전환 플레이를 선호한다. 하지만 상대가 중원을 장악하면 수비 블록이 무너지고 300간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취약점을 노출한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 중원 회수율이 낮아 상대에게 두 번째 공격 기회를 자주 허용한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구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약하고 상대에게 빌드업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날 매치업이다. 로마는 펠레그리니와 코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구축하며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풀제는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로마의 중원 압박과 라인 유지에 막혀 공격 전환이 쉽지 않다. 전반부터 로마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나 이선 침투를 통한 마무리도 기대된다. 풀제는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압박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로마는 공격 전개에서 폭넓은 패스 루트를 활용하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해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경기 전체를 통틀어 로마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의 리듬을 유지할 것이며 점유율 차이만큼 찬스 수에서도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결국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게 되고 그 중심에는 로마의 펠레그리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로마가 압박과 전술 밸런스를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틱. 셀틱은 4-3-3 전형을 유지하며 짧은 전환과 빠른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이헤아나초는 폭발적인 순간 가속과 침투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찢는 움직임이 일품이다. 마에다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좁혀드는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다. 브랄스턴과 존스턴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수비 라인이 다소 불안하지만 공격 시에는 이선의 연계가 빠르게 가담한다. 트러스티는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맡으며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 압박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돋보인다. 셀틱은 홈 경기에서 압박 강도를 높게 유지하며 전방에서부터 볼 탈취 이후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팀이다. 특히 이헤아나초의 뒷공간 침투와 마에다의 넓은 활동 반경은 스트럼, 그라치의 느린 수비진을 상대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우위와 공격 템포 유지력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스트럼 그라치. 스트럼 그라치는 4-3-1 이 전형을 사용하며 중원에서 밀집된 수비 블록을 형성해 역습으로 전환하는 팀이다.
말로는 세컨드볼 처리에 능하고 자타는 짧은 패스로 전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키테슈빌리는 전방으로의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수비 가담 시 전환 속도가 느리다. 문제는 포백의 수비 밸런스다. 센터백 조합의 순간 스피드가 느리고 특히 박스 안에서의 수비 전환 시 몸의 방향 전환이 늦어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자주 공간을 내준다. 브루코비치, 후자코프, 스탄코비치의 부상 공백도 커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진다. 결국 셀틱의 공격 템포를 버티기에는 라인 유지력과 커버 타이밍 모두 불안한 편이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커버 간격이 느슨해 세컨드 찬스 대응이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라인 간격 유지력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셀틱은 이해아나초의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 스트럼, 그라치의 느린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마에다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맥그리거가 전진 패스로 중심을 이어주면 셀틱의 공격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중원 밀집 수비를 유지하겠지만 라인 간격이 좁아질수록 양측면 뒷공간이 커진다. 이해아나초의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경우 1대1 찬스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셀틱은 세트피스 루틴에서도 상대 수비의 순간 집중력 저하를 노려 세컨드볼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전진 압박 시 전환이 느려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점 라인이 흔들릴 전망이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셀틱이 주도권을 쥐고 템포를 끌어올리며 후반에는 뒷공간 돌파로 결정타를 넣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틱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는 4, 2, 3, 1 전형을 유지하며 짜임새 있는 전개와 강한 압박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는 팀이다. 슈어한트는 측면에서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탁월하며 공격 시 크로스 각도를 빠르게 확보한다. 그리포는 이선 중앙에서 페널티 박스를 향해 빠르게 침투하며 직접 슈팅과 연계 모두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세컨드볼 장악과 전방 전개 연결의 중심축이다. 아다무, 베스테, 카이레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직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과 중앙의 연계 템포가 빨라진다. 세트피스에서도 킥과 포지셔닝 완성도가 높아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다. 위트레우트. 위트레우트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원정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빌드업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잦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구간이 많다. 블레이크는 중원에서 압박 시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 벤센은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강한 미드라인 압박에 의해 전진 공간이 쉽게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측면 풀백들의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후반부에 떨어지고 라인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그리포를 중심으로 짧고 빠른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전개하며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할 것이다. 특히 그리포와 에게슈타인의 이선 연계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위트레우트의 수비 블록을 흔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위트레우트는 역습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에 막혀 패스 루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부르크는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전개 리듬을 유지하고 세컨드볼 장악과 세트피스 공격으로 득점 기회를 늘릴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의 압박 강도와 템포가 유지되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부에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격 밸런스가 완전히 살아나며 상대를 벽 안에 가두는 듯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1.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지루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주도하며 빠른 템포 전환 시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낸다. 하랄소는 이선에서의 연계 능력이 좋고 박스 근처에서의 라스트 패스 정확도가 돋보인다. 릴은 전방 압박이 정교하고 공수 전환 시 라인 간격을 좁히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다. 또한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이 매끄러워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홈 경기에서는 항상 공격 템포를 높게 유지하며 초반부터 압박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경향이 있다. 지루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세컨드볼 전개와 코레이아의 스피드를 결합한 공격 루트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전술적으로도 팀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고 전방에서부터의 압박 효율이 매우 높다. PAOK 포메이션은 4, 2, 3, 1이지만 머그국의 샤슈빌리베르도 스펠카스 등 핵심 자원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다. 찰로프는 제공권과 연계에서 장점이 있지만 주변의 지원이 부족할 때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지브코비치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는 활발하나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무리 정확도가 낮다. 콘스탄티아스는 탈압박 능력은 있으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갇히는 모습이다. PAOK는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떨어지고 전환 과정에서도 연계가 끊기는 빈도가 높다.
중원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막기 어렵다. 결국 전력 손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라인 유지조차 쉽지 않은 구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릴은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코레이아의 측면 돌파와 하랄손의 세컨드 라인 침투가 반복되면 PAOK의 수비 블록은 금세 흔들릴 전망이다. PAOK는 부상 이탈로 인해 전방 전개 루트가 단조롭고 공격 전환 속도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릴 이중원 점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커지며 릴 이 점유율과 슈팅 기회를 모두 장악할 흐름이다. 결국 리듬과 템포 싸움에서 홈팀 릴 이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말매 FF. 포메이션은 4-4-2이며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술적 시그니처다. 구두 연세는 제공권 장악과 전방에서의 압박 시발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선과의 연계 속도가 빠르다. 학사바노빅은 좌측면에서 컷인 플레이로 찬스를 창출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후방 밸런스가 불안정하다. 연세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문전 침투 타이밍이 좋아 압박 이후 세컨드 찬스에서 골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라인을 과도하게 전진시키는 특성 때문에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약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보테임과 시구르드 손의 부상 이탈로 인해 포백 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전환 수비 안정성이 떨어진다. 전방 압박 후 세컨드 라인 복귀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격적인 경기 운영은 유지되지만 후방 리스크가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디나모 자그레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레나 벨류를 중심으로 한 속도전이 팀 공격의 핵심이다. 벨류는 빠른 가속과 타이밍 침투 능력이 뛰어나며 말매의 높은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간다. 스토이코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롱패스 한 방으로 벨류에게 찬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류비치치는 박스 근처에서 연계 플레이와 세컨드 슈팅 타이밍이 정확해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피에르 가브리엘과 토렌테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측면 수비 커버 라인에서 빠른 전환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자그레브는 역습 시 2-3패스 만에 전방으로 연결되는 빠른 패턴을 구사하며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팀을 상대로는 벨류의 뒷공간 침투와 스토이코비치의 직선 패스가 절묘하게 맞물린다.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와 템포 관리가 안정적이며 전술적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방 압박팀과 속도전 중심팀의 맞대결이다. 말매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라인을 전진시킬수록 뒷공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포백 간 커버 타이밍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그레브의 벨류가 이를 정면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다. 벨류의 침투와 스토이코비치의 중거리 전환 패스가 결합되면 말매의 포백은 쉽게 흔들릴 것이다. 반면 말매는 학사바노빅의 드리블 돌파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라인 간 간격이 넓어 공격 지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그레브는 상대 압박을 흡수하며 템포를 늦추지 않고 빠른 역습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전반 중반 이후 말매의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동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은 자그레브의 뒷공간 침투가 몇 번이나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확률은 상당히 높다. 전술적 밸런스와 리스크 관리 모두에서 디나모 자그레브가 한 수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말매 FF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영보이즈. 포메이션은 4-4-2이며 라벨로송을 중심으로 한 중원 전개가 팀 공격의 핵심이다. 라벨로송은 중원에서 좌우로 폭넓게 움직이며 대각선 침투를 통해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진이 아니라 메잘라형 무브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다. 몬테이루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담당하며 라벨로송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해 공격 템포를 이끈다. 기고비치는 라벨로송의 움직임에 맞춰 중앙과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컷백 형태의 마무리를 노린다. 특히 라벨로송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며 공간을 벌려주면 기고비치가 그 공간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영보이즈는 전개 과정에서 짧은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후방 빌드업부터 이선 침투까지 전환 속도가 빠르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홈에서는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루도고레츠. 루도고레츠는 4-1-4-1 전형을 유지하지만 테르제프와 카마라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크다. 마차도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드리블을 시도하지만 중앙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가 자주 끊긴다. 카이오 비달은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느려 측면 커버가 불안정하다. 칼록은 일선에서 제공권 싸움에 나서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세컨드 찬스 확보가 어렵다. 특히 중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지연되며 전환 대응이 늦어진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라벨로송의 대각선 침투를 따라잡기 어렵다.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라벨로송의 메잘라, 무브와 기고비치의 문전 마무리가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경기다. 영보이즈는 몬테이루를 통해 빌드업 리듬을 만들고 라벨로송의 대각선 침투를 활용해 공격의 방향성을 잡는다. 이때 기고비치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라벨로송의 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이다. 루도고레츠는 테르지에프와 카마라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다. 그래서 영보이즈가 중원부터 공격까지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에서는 볼 점유율이 높고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것이다. 후반에는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재전개로 추가 득점 찬스가 이어질 수 있다. 루도고레츠가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해 연속된 공격 흐름을 만들기 어렵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영보이즈의 템포 컨트롤과 라벨로송의 전개에 의해 완전히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영보이즈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